평생투자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는데요. 주식 종목이나 앞으로 주식을 어떻게 해 나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저희 대표번호 1588-5380 번호 있잖아요. 네,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시면은 저희 평생투자 파트너 홈페이지 접속을 하셔가지고요. 그 오른쪽 상단에 여기 무료 체험 신청 버튼 눌러주시고 요 아래쪽에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상담 순차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11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일단 오늘 방송할 내용은 일단 의심하자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지금 PBR 관련해서 최근에 많이 나왔잖아요. PBR 이 한 배 1배 정도 되는 수준을 벗어나 버렸죠. 지금 현재는 아마 0.9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가 생각했던 PBR 1배가 무너졌지? 라는 이런 생각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그 강력한 지지선이었던 PBR 1배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 우리가 여태까지 PBR 1배라는 것에 좀 묶여 있었지?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만약에 PBR 1배가 이제 합당하지 않다면 어느 정도 PBR이 진짜 코스피의 바닥일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근데 이런 내용은 사실 좀 예전부터 많이 의구심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내용들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좀 PBR 1배라는 것으로 좀 많이 나왔는데요. 이것에 대한 좀 고민을 해보고 그 다음에 종목을 보면 최근에 좀 작은 중소형주들이 바닥을 다지는 것인가 라는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아직은 약세장이기 때문에 종목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꺼려집니다. 그래서 다만 실적이 좋고 실적이 좋은데 어떤 모멘텀이 있는 이런 회사들, 예를 들어서 뭐 경동나비엔이라든지 한스바이오메드, 하나투어, 아미코젠 이런 종목들은 최근에 좀 아주 강력한 느낌을 좀 받습니다. 다만 시장이 약세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요거에 대한 내용도 좀 종목 이야기도 해보고요. 일단 PBR에 대한 이야기, 시장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 여기가 코스피, 아래가 코스닥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월간, 주간, 일간 이렇게입니다. 일단은 일간 차트로 해서 PBR 1배 위치를 좀 보면 요 언저리예요. PBR 1배 정도 수준. 저희가 그때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선을 그어드린 적이 있었죠. 여기와 요 아래 정도의 어떤 지지와 저항 정도로 좀 체크해 놨는데요. 사실 이 구간이 PBR 1배입니다. 1배. 그러니까 정확한 포인트로 얘기하면 2260포인트 정도가 되는데요. 그리고 지금 이 구간대가 한 PBR 9배 정도 되는 위치 정도 돼요. 현재 이 위치. 그리고 그때 급락했을 때가 0.82인가 뭐 0.8인가 88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0.82였던 기억이 나는데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왜 PBR을 단순하게 1배 정도 오면 반등한다라고 생각했지, 왜 그랬지? 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해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패턴에서 그런 경험이 나왔겠죠. 과거의 패턴에서 나왔을 터인데, 그 과거 모습들을 또 일단 보기 전에 PBR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아마 다들 아시는 내용일 거지만, 단순히 얘기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시가총액과 잘 안 보이죠? 시가총액과 자기자본, 그러니까 순자산이라고 하죠. 늘 이렇게 비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시가총액이 한 1000억짜리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순자산, 순자산이 뭐라고 할까요? 그 똑같이 1,000억이라고 해볼게요. 1,000억이라고 해보면 이거를 이제 PBR 1배라고 보통 이렇게 한 배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 배.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뭐라고 할까요? 그 회사를 이제 청산했을 때 가치로 보는 것이잖아요. 회사 청산 가치로 보는 것인데, 그러니까 시장에서 청산했을 때 이 회사를 살 수 있는, 팔 수 있는, 뭐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런 가격인데요. PBR 1배, 그러니까 PBR이 낮아지는 것이, 그러니까 가치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 PBR이 낮은 것을 절대적으로 좀 이제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요것에 대한 좀 오해는 확실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PBR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 있고, 자기 자본, 순자산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을 이제 PBR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만약에 PBR이 낮아지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겪냐면 자본이 시가총액은 움직이지 않는데 계속 자본이 는다거나, 혹은 자본이 늦는 속도보다 시가총액이 더 빨리 감소하는 경우에 PBR이 낮아지는 이런 조건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최근에 저희 오늘 오전에 저희 회원 중에 현대차를 매수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현대차 이야기를 해보면 뭐라고 할까요? 현대차는 지금 PBR이 올해 추정 실적으로 보면 0.38배가 정도 돼요. 0.38배. 0.38배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엄청 싼 거잖아요. 그렇죠. 시장에서 평가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회사를 팔았을 때 더 많이 나온다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작년에를 보면 0.67배가 PBR이었어요. 근데 올해 PBR이 확 줄었어요. 그러면 저평가가 가치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건 매우 매력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요 PBR이라는 수치만 보고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순이익이 감소한다거나 이런 실적이 감소함으로써 순이익이 감소함으로써 그 시장에서 그 회사가 이제 이 회사는 모멘텀이 사라졌어, 순이익도 감소하기 때문에 매력이 없어라고 하기 때문에 실적이 반영되기 이전에 시가총액, 그러니까 주가가 엄청나게 빠르게 하락해 버리면 이 자본이 느는 속도보다, 자본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떨어지는 속도가 더 빨라져 버리면 PBR이 낮아집니다. 그러면 이것은 저평가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 순이익이 뭐 한 4.5조 정도에서 이제 아마 올해 한 2.7조 정도로 예상을 하는 건데, 순이익이 반토막 나다 보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계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현대차는 한 5% 정도 빠졌죠. 어떤 나쁜 악재도 발생하긴 했고. 근데 뭐 일단은 지금 앞으로의 전망을 떠나서 그런 개념으로 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PBR이 낮다라고 하면 무조건 PBR이 낮으니까 저평가돼 있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실적을 같이 봐야 된다라는 의미이고, 만약에 실적이 감소해서 주가가 너무 빠르게 하락한다면 PBR은 저평가가 됩니다. 저절로. 그래서 사실 진짜 PBR 낮은 주의 생각은 이렇게 봐야 돼요. PBR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매력이 있으려면 실적이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라는 단서가 들어가야 돼요. 실적이 증가하는, 순이익이 계속 증가하고 돈을 버는데도 불구하고 PBR이 줄어드는 것은 매력적일 수 있어요. 근데 실적이 하락하는데 PBR이 하락하는 것은, 그것은 그 가치에 따라 그냥 적당하게 평가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러니까 PBR의 개념은 이런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코스피로 따져 보는 거예요. 그럼 코스피로 보면, 그죠? 코스피 전체 어떤 시가총액이 있을 거고, 코스피 전체 상장사들의 시가총액이 있을 거고, 코스피 전체 상장사들의 어떤 자기 자본을 합친 것을 이렇게 본다면, 이게 지금 현재는 0.9배 정도 되긴 하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러니까 최근에도 한 배 정도면은 바닥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그러면은 이 한 배를 깨고 내려온 시점에서 왜 이렇게 깨고 내려왔을까라고 보는 거예요. 혹시 자본이 느는 속도가 빨랐나? 혹은 시가총액이 줄어드는 속도가 빠른 것인가라고 뭔가 하나는 문제가 있었겠죠. 그것을 이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코스피를 1배 정도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러니까 만약 이걸 월간 차트로 한번 봐볼게요. 그럼 좀 더 잘 보이는데요. 월간 차트에서 일목균형표로 보면 사실 여기 아주 얇은 선행 스팬이 놓여 있는 이 구간이 한 0.8배 정도 될 거라고 좀 보이고, 그쵸? 한 요 언저리가 PBR 1배, 그죠? 최근에 빠졌던 구간이 한 0.8 얼마 정도이고, 요 바닥이 한 0.8배를 살짝 깨든지 요 정도 수치로 보이긴 하는데요. 일단은 희망은 여기는 깨고 내려가지 않았으면 이런 생각은 하고 있었죠. 그렇다면 이 PBR을 왜 이렇게 과거에부터 이렇게 애지중지했느냐 라는 것을 이 그림으로 보면 알 것 같아요. 이 보면은 좀 긴 차트로 보면 한 10년 전에 비해서 10년 전 정도 이전부터 보면 이 PBR 1배 정도 라인이 요 정도고, 코스피 지수가 내려갔다가도 반등하고 내려갔다가도 반등하고 내려갔다가도 반등하는 이런 정도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PBR 한 배에 대한 어떠한 지지를 굳게 좀 믿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급락장에서 코스피가 0.88배까지 빠진 거예요. 맞아요. 0.88배까지. 그럼 이 빠진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빠진 원인이 뭐라고 할까요? 과거에 이렇게 큰 일이 있었을 때, 여기는 여기 그러니까 서프라임과 유럽 재정 위기 요 두 군데 정도의 만큼이나 보다도 더 하락한 이유가, PBR로서 봤을 때 더 하락한 이유가 더 큰 위험으로 시장을 보는 것이냐라고 보면 뭐라고 할까요? 2011년도 요 언저리 때 빠졌던 PBR이 1.02배까지 빠졌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0.88배까지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가 더 큰 시장의 리스크 요인이냐라고 보면, 그러니까 이것의 리스크 요인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인데 라고 생각은 많이 하고 있죠. 이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지나 보면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하는데, 그러면은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이것을 더 크게 보는 것이냐, 미중 무역 분쟁을 더 크게 보는 것이냐라고 생각한다면 시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지수가 하락한 거를 빼고 그냥 글로벌 증시에서 본다면 그때랑 지금이랑은 생각하면 그때가 훨씬 더 무서웠던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빠지기는 지금이 더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2016년도도 이때도 한번 빠졌었죠. 이때도 한 0.9배, 3배 정도까지 빠졌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점점 보면 PBR이 좀 낮아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표를 보면 좀 자세히 나왔는데요. 이렇게 보면 좀 낫겠죠? 이렇게 보면 PBR로만 체크를 해본 거예요. 코스피 지수가 아니고 PBR로만 체크를 해보면 PBR이 과거 2011년도 그리고 2016년도 그리고 최근 이렇게 어떤 좀 하락하고 있는 이 PBR의 추세대가 좀 보이거든요.
그러면 PBR이 왜 내려갔지?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PBR이란 시가총액을 자기 자본 순자산과 비교해 보는 것이 PBR이라고 했잖아요. PBR. 예. 근데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시가총액도 분명히 빠졌겠고, 그러면 PBR이 하락하는 어떤 가속도가 붙으려면 시가총액도 빠지는데, 그죠? 자본이 늘어버리면 훨씬 더 많이 빠지거든요. 그죠? 이게 산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요인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가장 이제 재무상태표에서 가장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이익잉여금, 그러니까 자본 총계 안에서의 이익잉여금, 여기 이 총계 안에서 이익잉여금이라고 항목이 있죠. 이 항목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보통. 이거를 이제 표를 좀 띄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요. 이 이익잉여금이 계속 이게 증가하고 있는 게 보이죠. 지금은 74.8까지 왔죠. 그러니까 과거 2007년도 정도 때는 55.3에서 이익잉여금, 회사의 이익잉여금들이 많아졌다라는 소리예요. 이건 뭘로 봐야 될까요? 이거는 배당 성향이랑 봐야겠죠. 한국인 배당 성향이 높지 않아요. 그렇죠? 배당 성향이 높지 않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그 시총과 자기 자본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은 들쑥날쑥 하는데 자기 자본은 안에 항목 안에 있는 이익잉여금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즉 배당을 많이 주지 않기 때문에 이 PBR을 할인하는 요소로 지금 이 이익잉여금이 그렇게 그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PBR을 1배로 보기에는 과거의 이익잉여금에 비해 확실히 자본을 증가시키는 요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을 감안해 보면 과거에 한 배 정도 주던 시장에서 지지를 하고 있던 PBR 1배가 점점점 낮아지는 이유는 이익잉여금이 높아가는 어떤 이 속도랑 좀 비슷하더라라는 것인데 최근에 하락이 있었던 0.88배 정도까지 이 빠졌던 여기가 0.88배 정도 PBR의 위치가 합당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PBR 1배를 깼으니까 무조건 반등할 거야라는 생각은 조금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PBR이 일단 이 배당 성향이 낮은 이유는 아마 뭐 딱히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잘 아실 거예요. 한국이 왜 배당 성향이 낮을까? 그래서 항상 저평가되는 요소로 이 배당 성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죠. 예전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한국이 항상 저평가다 이야기할 때 뭐 일부는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요. 저는 이제 배당 관련해서 또 문제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배당을 많이 안 주니까 자꾸 회사에 돈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PBR을 할인하는 요소로 된 것이죠. 요소가 된 것이죠. 근데 왜 배당을 안 줄까라고 하면 대주주들이 꽤 많은 대주주, 그러니까 오너라고 하긴 좀 뭐하고, 그죠? 회사를 차린 사람, 그래서 대주주가 되었던 사람들, 대기업들도 많이 있고 보면은 이 회사에 쌓여 있는 이 돈을 주주와 그 지분대로 나눠서 공유하고 번 것을 나눠주고 하는 이 부분이 필요한데 자기 돈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뭐 배당 성향을 좀 높이는 어떤 뭐 계기도 좀 있긴 할 텐데 아무튼 지금의 한국의 배당 성향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이 배당이 낮으면 저평가라는 말과 떨어지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 이제 시장에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비교하면 되지 않지만 우리보다 못 사는 저 후진국의
어떤 나라들의 PBR보다 더 낮으냐, 이해되느냐, 그 나라는 전기 안 들어오는 곳도 많고 뭐 그러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런 개념은 이제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고 봐요. 이 재무 상태표를 보면 이익잉여금이 쌓여감으로써 분명히 PBR을 할인하는 요소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PBR에 대한 고민을 좀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봤고, 그렇다면 지금의 PBR이 최근에 빠졌던 이 0.88배가 0.88배가 오히려 여기가 이제는 진짜 바닥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 바닥 언저리에서 반등한 것은 맞다라고 봐요. 이 0.88배 정도 가 뭐라고 할까요? 얼마 정도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지수로 따지면 한 1980 이 언저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2160 정도 언저리, 요 사이 1배와 PBR이 1배 정도, 그리고 새롭게 기록한 이 새로운 어떤 PBR의 위치 0.88배 정도, 혹은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겠죠. 이 언저리가 지금은 이 안에 지금 현재 우리 주가가 좀 갇혀 있는데요. 방향성을 잡으리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뭐 한 2160과 한 1980 정도 안에서 지금 이 안에서 무언가 방향성을 잡을 거라고 보는데요. 위로 가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는 것이죠. 아래로 깨고 내려가기를 바라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것에 대한 의미는 사실 이런 박스권, 그리고 대기업들, 대형주들이 실적이 안 좋은 지금 시점에서는 이 안에서 매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 방향성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오히려 대장주, 중소형주, 대장주나 뭐 이런 지수를 이끌 수 있는 큰 회사들보다는 개별 종목으로, 그러니까 지수가 대형주들이 안 좋을 때 오히려 개별주, 소형주, 중소형주들이 더 아웃퍼폼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쪽에 조금 더 종목들을 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그런 종목들이었습니다. 뭐 한스바이오메드라든지, 그렇죠? 지금 보고 있는 한스바이오메드, 경동나비엔, 하나투어, 뭐 아미코젠, 이런 애들이 실적도 좋고 상당히 몸도 가볍고 좀 이런 겁니다. 좀 지수와도 약간 좀 무관한 느낌도 있고. 그래서 한번 그냥 간단하게만 보면 한스바이오메드 같은 경우에는 일간 차트로 한번 볼까요? 일간 차트로 보면 상당히 강한 거래량으로 일단은 나 이제 바닥을 극복하려고 해라는 어떤 신호를 준 것 같아요. 확실히 준 것 같고, 기관들이 상당히 많은 매수를 한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경동나비엔이 여기 있구나. 경동나비엔도 보면 좀 비슷한 모양이긴 해요. 보면 거래량이 한번 강하게 좀 들어와서 일단은 딱 허리를 좀 세워준 것 같긴 해요. 세워준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지금 볼린저 밴드는 삭제했지만 볼린저 밴드 상으로 보면 이게 상단을 넘어갔거든요. 일단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그 경동나비엔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할까요? 이 회사, 저는 경동나비엔 회사를 좀 아주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회사는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투자를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유형 자산이 계속 증가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판관비가 많이 높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정비격인 판관비가 낮아지면 이익률이 확 개선되는 회사이거든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겨울에 성수기가 도래하기도 했고, 내년에는 북경 공장을 가동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이익 개선세들이, 실적의 개선세들이 좀
확실히 좀 확연하지 않을까. 다만 이 회사는 실적보다도 상당히 좀 많이 좀 하락한 부분이 있습니다. 꽤 많이 하락한 부분이 있는데요. 좀 겁나긴 하더라도 지금 시장에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한스바이오메드, 경동나비엔, 뭐 아미코젠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저희가 이야기를 좀 많이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셀리드의 어떤 사업 확장이라는 어떤 오늘 기사가 좀 나온 부분이 있는데 아마 코스닥 상장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할 것이고 하여튼 요거 내용은 간단하게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미코젠 같은 경우에는 좀 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봐요. 근데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항상 매도가 쉽지 않은 종목이기도 한 종목입니다. 근데 월간 차트로 보면 뭐라고 할까요? 상당히 좀 큼직큼직하게 좀 움직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종목이긴 하지만 일단은 기업 실적이 너무 좋고 최근에 어떤 좀 이젠 더 이상 바닥을 내려가지 않겠어라고 하는 어떤 수급의 특히 수급의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소개를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투어도 괜찮아 보이거든요. 하나투어도 지금은 좀 먼저 가고 있긴 한데 이렇게 보면 사실 별건 아니죠. 이렇게 요 언저리 대 구간을 이 바닥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바닥권을 횡보하다 한번 훅 빠지고 확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이 라인을 어떻게 돌파하는지 봐야 되고 다만 기관 투자자들이 아주 매섭게 좀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적은 뭐 좋은 건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종목 이야기는 오늘 사실 길게 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시장이 이렇게 무서운데 종목을 매일매일 종목 이야기 한다는 건 조금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종목 이야기는 멈추고요. 다시 한번 코스피를 좀 볼게요. 코스피를 보면 오늘 조금 하락은 하였지만 거래량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아요. 많은 것 같진 않고 일단은 아까 얘기했던 이 부분 PBR 1배 정도 되는 이 부분과 최근에 좀 중요한 라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정도 PBR 한 8배 정도 되는 이 수준 내서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무언가가 될 것이다. 근데 아주 뭐 나는 실력자야 라고 해서 이 정도 오면 매수하고 올라가서 매도하고 매도하고 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런 부분은 쉽지 않고요. 오히려 진득하게 있든지 혹은 비중을 확 줄여 놓든지 혹은 아니면 개별 종목들만 단기적으로 매매를 한다든지 무언가 이렇게 좀 선을 이렇게 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직 방향성을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강력하게 하락했던 것이 갑자기 정상적으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매물대들이 놓여 있기 때문에 올라가려면 상당히 변동성이 풀어야 될 어떤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이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PBR에 대한 것을 PBR 1배라는 것을 좀 의심해보자. 근데 알고 봤더니 그 PBR 1배가 깨진 이유가 기업들이 배당을 많이 주지 않은 뭐 이런 것인가 뭐 이런 것이죠. 근데 그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당도 좀 배당 성향도 높아지고 하면 저평가되는 부분이 분명히 좀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